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아까 이제 시황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두 종목 신청을, 한 분이 두 종목을 신청하셔서, 시황을 한 몇 분이죠? 한 33, 4분 정도 녹음을 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자세하게. 그 녹음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마감을 해 놓고 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회원님 자주 신청하시지 않는 회원님인데 그 SKI 테크놀로지를 신청하셔서 그냥 한 종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세 종목을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자세히 해드리려고 이제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이 제가 이제 1분기 실적 기대주를 이번에 드리고 지난번에 4분기나 3분기 때 드렸을 때 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을 요즘에 받는 게 올해 우리 회원님들이 이 실적 기대주 리스트를 가지고 활용해서 투자했을 때 수익 내는 걸 너무 많이 자주 큰 폭으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걸 이 안에서 이제 이 종목을 좀 해석하고 또 종목을 들여다보는 그 디테일이 없으시니까 그건 제가 해드리면 되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보면은 이 리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서 되게 흥미롭게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고요. 어, 물론 제가 이번에 드렸던 190여 종목 안에서만 또 들여다보면 다른 종목들을 못 보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90 종목 들여다보는 것도요. 분기 안에 3분 그러니까 한 개 분기 안에 190 종목을 들여다보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관심을 갖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이 실적이 잘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어떤 산업군 안에서 다른 종목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한스바이오메드도 그렇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신청해 주신 회원님이 8종목을 오늘 아침에 그 매매를 했는데 매수한 8종목이 전부 다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건 이제 다들 보시는 그 게시글에다가 댓글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도 이제 막 폭풍 매수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날에 좋은 종목들 골라서 어제보다 분명히 좋은 자리가 나온 거니까 매수를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자리가 흔하게 나오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좀 기술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시황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 선물 지수가 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고, 지금은 약간 또 이제 그 낙폭을 조금 다시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또 다시 키우고 있네요. 지금도 아까 시황 정리할 때보다도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0.48% 하락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8시 조금 넘었는데 2시간 반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약간 줄일까? 이제 폭을 키울까? 그럼 내일 조금 더 빠진다는 거거든요. 오늘 미국 증시가 이 마무리를 잘 못하면. 근데 이제 아까 시황 정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대형주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가는 길은 두 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0.54%까지 지금 막 빠른 속도로 좀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좀 잠깐만 다시 조금 보여드리면 팔란티어 테크가 마이너스 3%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키우고 있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4%,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0.5% 상승. 그러니까 아까 시황 정리할 때보다는 조금 그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양자컴들은 아이온큐는 1% 넘게 오르다가 다시 좀 빠졌습니다. 0.67% 상승. 네.
리게티가 0.45% 상승. 상승폭을 줄이네요. 양자컴이 좀 잘 갈 줄 알았더니 디웨이브 퀀텀이 0.87% 상승. 자, 뭐 어쨌든 또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금 미국의 종목들은 지금 선물지수 보면은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같은 날 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언제 매수를 할까? 네, 그런 생각도 같이 드는 하루여서 지금 일단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내일 약간 빠지더라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밤새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스바이오메드 또 온코닉 테라퓨틱스 SKI 테크놀로지 세 종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네, 뭘 하는 회사일까? 이 종목이 흥미로운 거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매출 비중을 옆에 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35.16, 30.16, 28.51. 의료기기, 민트리프트라고 하는 모바일 이식기 등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 35% 정도의 매출 비중이 나오고 뼈 이식제 쪽이 30% 그리고 피부 이식제가 28.5% 다양한 사업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실적 볼까요? 실적 연간 컨센서스 네. 얘는 이제 그 결산이 12월 결산 회사가 아니라 이제 9월 결산 회사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25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3%, 24년도에 흑자 전환, 26년도에 235% 이런 큰 수치가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그 영업이익을 내는 규모가 작아서 그렇고요. 또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매출액도 같이 봐야 되는데 매출액이 꺾이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로 보이고 분기 실적을 보면 4분기에 흑자로 전환하지만 그 1분기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 마이너스 37.78%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매출액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납니다. 실적 보면은 한스바이오메드는 아주 푸근한 그런 회사로 보이고요. 리포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아까 보니까 9월 말인가 10월 중순인가 제가 날짜를 이게 지금 한 칸에 딱 간신히 들어와 갖고 날짜를 뺐더니 이런데 어쨌든 뭐 크게 의미 있진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 맞아요. 한 달 정도 됐나? 그 정도 됐습니다. 예. 자, ECM 성장 모멘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제목으로 밑에 딱 보시면은 조직공학 기반의 재생의료 선도기업 한스바이오메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다각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장점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품이 특정 제품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요. 딱 쏠려 있지 않고 골고루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다각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셀르디엠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의 핵심 축 이렇게 돼 있고 셀르디엠의 기술력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이게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LNC 바이오하고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데 LNC 바이오와 비교할 때 이 ECM 기술, ECM이라는 기술의 수준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한스바이오메드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으며 셀르디엠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이 이루어지면 추가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타에서는 한스바이오메드를 아주 좋은 회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볼게요. 얘가 주가가 한 달 전에 2만 원, 18,000원, 17,000원 이런 자리에서 3만 원까지 지금 올라왔고 사실은 3만 3천 원대까지 갔었는데 누가 사서 올렸냐? 기관이 샀습니다. 기관 중에서 투신과 사모펀드. 투신은 개인들 펀드 자금인데 사실상 개인들이 끌어올린 것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모펀드가 이제 많이 올렸습니다. 금투도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수급은 어쨌든 외국인이 뭐 매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최근 이틀 동안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고요. 그나마도 외국인의 매도가 줄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틀 동안 25%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인데
이 최근 이틀 동안 오늘 같은 날도 주가가 아예 이제 올랐으니까 아주 강한 회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일봉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36,000원대까지 갔다가 21선 언저리에서 딱 지탱을 하고 이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선을 그어놓은 거는 매물대인데 지금 매물대 가장 아래쪽 매물대를 뚫고 내려갔다가 오늘 당일 아래꼬리 달고 길게 반등. 그러면서 위에 있는 매물대 저점 38,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살짝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이걸 뚫고 33,000원대 전고점 부근 34,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28,000원대로 밀릴까? 이게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의 어떤 잠재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아 보여서 또 장점이 많은 회사로 보여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오히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번 그 주가 이제 폭락 이런 상황에서 이 한스바이오메드는 주가가 안 빠진 게 오히려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 확실시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관심을 계속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락 구간을 이용해서 좀 매수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종목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얘는요 사업도 되게 길게 설명이 돼 있고 또 제품도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뭐 길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렇게 그 제품 설명하는 이 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품을 설명하는 이걸 이제 좀 보여드리는데 네. 자, 지금 파이프라인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산 유발 소화기 질환 치료 신약이라는 자큐 보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합성 시사 DNA 손상 복구 저해 항암제라고 하는 뭐 차세대 항암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췌장암과 자궁 내막암 요 두 가지가 국내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궁 내막암은 키투르다하고 병용 요법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메슈파립이라고 하는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이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주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소화기 질환 치료제와 차세대 항암제 이걸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실적을 보면 25년도에 흑자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크게 튑니다. 그 이유가 아까 자큐 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매출액은 50%, 영업이익은 167%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7년에도 매출액도 63%, 영업이익은 100%. 수익만 보면, 실적만 보면 얘는 끝난 겁니다. 그냥 눈 감고 매수하면 됩니다. 분기 볼까요? 분기 보면 4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흑자 전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컨센서스보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나쁘게 나왔어요. 그게 좀 안 좋고요. 또 하나는 4분기에 전년 동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85% 느는 것으로 나오지만 절대값은 영업이익이 25억 원으로 뚝 떨어지죠. 근데 이게 이제 비수기, 성수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실적 컨센서스 가지고 이 예상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워낙 좋은 실적이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준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종목 리포트가 역시 얼마 전에 나온 게 있는데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저평가된 바이오 기업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목이 달려있고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자큐보로 실적 턴어라운드 중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플랫폼화가 가능한 항암제 네스팔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 기술을 그냥 다른 기술을 얹으면 또 다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는 저평가된 바이오 기업,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 온코닉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이게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을 보면서 이제 기술적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좀 빠지는 겁니다. 지금 뭐 2만 원 정도, 2만 원대 초반, 만 얼마 이렇게 가는 그런 구간이 점점 내려와서 이제 14,000원대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습니다. 일봉을 볼까요? 쭉 횡보하다가 지금 이제 9월 초에 뭐 6,000원대 정도에서 22,000원대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아까 보신 게 이제 그 주가가 갑자기 확 바뀐 게 그 관리락 나온 걸로 봐서는 뭐 증자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밀린 건데, 이제 그 환산한 값으로 이렇게 보면은 25,000원대에서 지금 14,000원대까지 좀 밀려 내려온 상태고요. 오늘 좀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달고 음봉, 어제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달고 양봉, 여기가 중요한 어떤 변곡점 내지는 상승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싼 가격인지 아닌지를 보조 지표들로 보면은 지금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내려와 있고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수급이 좀 꼬여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더 안 빠지는 자리까지 내려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000원대, 뭐 15,000원 언저리,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SKI 테크놀로지. 제가 그 지난번에 2차 전지 자세하게 주말에 설명해 드릴 때 2차 전지 4요소,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그 안에 돌아다니는 전해질 또는 전해액, 그게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폭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나누어주는 분리막, 그 4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얘가 기술력이 너무 좋아요. 세계 최초의 5마이크로미터 방막 제품 개발, 그리고 양면 동시 코팅 상업화, 이런 기술이 있다고 이제 소개가 돼 있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25년도, 26, 24년도 적자 계속 나오다가 적자가 줄어요. 그러면서 26년에 이제 900억대까지 내려오고 27년에 드디어 흑자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25년 11월의 상황에서 보면 27년이라는 건 좀 멀죠. 그래서 지금 바로 주가가 튄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분기 실적 볼까요? 계속 적자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6년에도 적자가 이어지는데 아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그 적자 폭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27년도에 흑자 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26년도 하반기, 3분기나 뭐 4분기나 이렇게 하반기로 가면 분명히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11월 3일 날 리포트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개가 나왔는데 평가도 다르고 목표가도 다르고, 또 목표 주가를 올린 데도 있고 낮춘 데도 있고, 또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전환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중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IBK 증권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신한증권의 리포트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IBK를 보면 중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 의견이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죠. 좋지 않은 전방,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전분기하고 비슷하고 4분기에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간이고 연초의 가이던스는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바꾸고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도 하나 있는데 그거 보면은 4만 원이에요, 목표 주가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증권사들의 목표치가 지금 좀 많이 달라요. 신한증권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보면 시선은 26년으로 이렇게 큰 제목이 달려 있고,
가시화될 고객사 다변화, 그리고 ESS 대응 능력 강화. ESS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면서 관심이 가죠. 그래서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적자폭을 줄인다. 그리고 아직은 인내의 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얘는 아주 36%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2만 얼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목표 주가가. 근데 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IBK와 신한은 목표 주가가 3만 원입니다. 유지는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10월 중순 말 요때쯤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최근에는 조금 꼬여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3만 원. 그러면 목표 주가가 3만 원인데 3만 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얘는 지금 이 정도가 다 왔다는 뜻인 것 같아요. 11월 3일 나온 리포트에 목표 주가가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봉을 볼까요? 네, 목표 주가 3만 원 치고는 36,4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빠지면서 21선 오늘 하향 이탈했는데 마침 딱 60일선에 붙었다가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61선 정도가 그냥 바닥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지금 61선이요. 29,380원인데 오늘 저가가 29,250원.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을 하면서 뭐 종가가 3만 원이니까 2만 얼마가 아니라 61선 지지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신한이나 IBK의 3만 원 목표 주가보다는 목표 주가 4만 원이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4만 원짜리가 어디냐면요. 저 위에 481선이 내려오면서 아마도 4만 원까지 가면 만나게 될 자리.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조금 더 이제 넓게 2년치 일봉이나 이렇게 넓게 해서 보면은 이 종목은 23년도 12월에 8만 8천 원까지 갔었고요. 아예 뭐 더 넓게 보면 21년도에 24만 9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되게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3만 원 이런 자리는요. 주가가 8분의 1보다도 더 많이 밀려 있는 자리. 19,000원대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거의 뭐 10몇 분의 1로 과하게 지금 주가가 박살이 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 4월 달에 19,31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회복을 한 상태면 지금은 조금 더 속도가 더딜 수는 있겠지만 우상향을 하는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481선이 밀려 내려오는 자리가 4만 원이면 유진투자증권의 목표 주가 4만 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4만 원 언저리까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27년에 실적이 좋아질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밀리지는 못할 거고요. 3만 원 정도에서 60일선에서 바닥이면 지금 자리가 완전히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4만 원까지 3만 원이 4만 원 되는 거는 한 3% 정도 늘어야 되죠. 내년 상반기 정도면 4만 원 가까이까지 붙을 거고 그러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이 올해 결산 실적이 내년 3월 말에 결산 실적 보고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은 내년 1분기 실적이 5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 1분기 실적 정도를 확인하고 목표 주가가 4만 원보다 위로 가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제 의견을 좀 덧붙여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 종목입니다만 많이 말씀을 좀 더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